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 델타가 세계 경제 회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분석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도 이 글로벌 성장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IMF가 최근에 예측한 것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예측했던 자료보다도 훨씬 더 국가 간의 격차가 극심해지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진국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더 높게 예측이 돼서 4.4에서 4.9%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은 오히려 감소를 해서 성장률이 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전체 평균이 이 하늘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선진국과 개도국, 이거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데도 선진국은 훨씬 높고 개도국들은 훨씬 낮은데, 여러분 2022년 자료를 옆에서 보시죠. 내년에 가면은 개도국들이 조금 회복은 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은 적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1% 더 늘어났다는 거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1%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1%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장률은 높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7%, 8% 막 이랬잖아요. 지금 3, 4% 내외지만은. 근데 미국 경제는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서 2, 3%하고 한국에서 2, 3%하고는 큰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의 성장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격차의 원인은 몇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백신의 접종률입니다. 백신의 접종률인데,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접종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2021년 7월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전 세계의 접종률이 한 13.2% 되네요. 그런데 선진국은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도국은 11%, 저소득 국가는 1% 내외예요. 아프리카의 인구가 13억인데 아프리카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1%도 채 안 됩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나라들이 60, 70%의 면역이 생길 수준으로 접종률이 올라가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그대로 성장률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올해 연초에 2021년의 경제는 백신 양극화다, 백신 디바이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의 역량이에요. 자,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가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또 통화 정책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팬데믹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정책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선진국은 어느 정도 더 대량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도 감당할 수준으로 국가가 버티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개도국들의 대부분은 그런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0년, 2021년이 지속되니까 2021년에 들어서는 대부분 국가가
재정 여력이 없어서 부양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러시아 등 이 이머징 마켓은 대부분 재정 정책의 역량이 지금 바닥이 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금리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물가 압력 때문에 이런 팽창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국가별로 재정 역량이 그대로 나와 있죠. 선진국은 2020년 올해 내년까지도 이 재정으로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력이 엄청 늘어났는데 여기 보세요. 이 이머징 신흥국하고 저소득 국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선진국은 나름대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진권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개도국 그리고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니까 이거 역시 정부의 정책 역량을 계속해서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용 수준도 여전히 세계 각국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거 역시 선진국이 빨리 회복하고 있고 또 고용 회복이 빠를수록 어떻습니까?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고 그것이 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후진국들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살펴보면은 올해는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백신의 양극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류 전체가 정말 공양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평등한 보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백신이 부족한 국가에 제약회사로부터 백신을 싸게 사서 보급하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백신이 일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백신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캠페인은 역시 전체 규모로 보면 아직은 적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백신이 부족한 저개발국에 많이 보급하는 그러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